자, 여러분, 지금 주식 계좌 열어보기 무서우시죠? 화면 가득한 파란물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라고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박살나고 있는 건 여러분이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짜놓은 거대한 판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세상은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며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데 정작 우리 주식시장은 9.11 테러 때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구경하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시장은 끝났다고 탈출하라고 하죠. 하지만 자 보세요. 둘 다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공포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지옥 같은 폭락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월가의 초고수들은 왜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전부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딱 집중하세요. 이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의 돈은 그냥 외국인들의 껌값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안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시장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건 발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12%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로만 보니까 감이 안 오시죠? 종목 하나가 하한가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천 개의 기업 전체가 하한가 근처까지 밀려 내려간 겁니다. 결국 시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것이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된다는 건 단순히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니 제발 좀 진정해라 라고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2024년 8월 5일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 기억나시나요? 일본 금리 인상 쇼크로 하루 만에 지수가 박살났던 날 말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질이 안 좋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일시적인 수급의 꼬임이었지만 지금은 시장을 지탱하는 안전판 자체가 하나씩 터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삼성전자는 안전해, 하이닉스는 반도체 대장주니까 버틸 거야 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데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따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모든 물줄기가 지옥으로 쏟아지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지금의 하락은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가격의 붕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가장 싼 가격의 주식을 던지는 최악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주가창 말고 환율창을 한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원.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보던 숫자입니다. 17년 만에 대기록이죠. 여러분은 주가가 떨어져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진짜 문제는 환율입니다. 자,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자기 나라 돈인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옵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내내 제자리라고 쳐보죠. 그런데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나중에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로 바꿔갈 때 앉은 자리에서 자산 가치의 33%가 사라지는 겁니다. 원화가 똥값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들고 있을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뭐해? 환율에서 다 까먹는데 하면서 일단 주식을 무자비하게 던지는 거죠. 특히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현금화가 가장 쉬운 곳 중 하나입니다. 위기가 오면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장 팔기 쉬운 한국 시장을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합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수조 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지난 2월 한 달 동안 무려 20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인 진짜 이유. 그건 여러분의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외국인이 달러로 도망가기 위해 여러분의 주식을 헐값에 집어던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 겉보기엔 멀리 있는 중동 전쟁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원나라 전쟁인데 내 주식이 왜? 라고 묻는 분들 정말 답답합니다. 핵심은 전쟁 글 자체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골목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석유가 다니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에
갑자기 대형 사고가 나서 바리케이트가 쳐진 겁니다. 기름이 안 돌면 공장이 멈추고 트럭이 못 다닙니다. 이틀 만에 유가가 10% 넘게 뛰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값도 오르고 라면값도 오릅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줄을 더 조여야 할지도 모르죠. 전 세계 큰손들은 여기서 소름 돋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계속 높다면 굳이 위험한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 그냥 미국 달러나 들고 이자나 챙기자. 이게 바로 리스크 오프 현상입니다.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숨는 거죠. 결국 중동의 포탄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주식 가격을 깎아내리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전쟁 끝나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호가창에 찍히는 파란 숫자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외국인의 공포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2026년 3월 3일 하루에만 5조 원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파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냉정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는 순간 한국 시장에서의 손실은 확정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는가에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1초라도 빨리 팔아야 1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게 투매, 즉 패닉셀링의 본질입니다. 기업 실적이 어떻고 신제품이 어떻고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먹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뼈 때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외국인들이 던지는 주식을 싸다면서 맨손으로 받고 계신가요? 외국인은 지금 10층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5층까지 왔네? 싸다! 하면서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칼날은 1층을 지나 지하실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지독한 심리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외국인들의 설거지나 해주다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잠 못 이루며 궁금해하네요. 그래서 이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해 월가의 거시 충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딱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운 좋은 시나리오. 미국 해군이 직접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을 에스코트 해주는 겁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유가가 진정되면 환율은 썰물처럼 빠질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번 15% 하락은 역대급 매수 기회로 기록되겠죠. 둘째, 지루한 소모전 시나리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은 안 하지만 계속 티격태격하며 바닷길이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유가는 높은 수준에서 굳어버리고 코스피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지옥의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는 정유주 같은 특정 종목만 오르는 아주 피곤한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셋째, 이게 최악의 둠스데이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성장은 멈추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코스피 5천선? 아니요. 그 밑바닥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아래에 또 다른 지하실이 있다는 경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상황 중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월 4일 오전 대한민국 전체가 비명을 지르던 그 폭락장에서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요? 개미들이 무서워서 눈 질끈 감고 던진 SK 하이닉스를 고수들은 조용히 담았습니다. 왜일까요? 고수들은 구조를 봅니다. 중동 전쟁이 난다고 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 출까? 아니요. 절대 안 멈춥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고작 지역적인 전쟁 하나로 꺾이지 않거든요. 본질적인 수요가 살아있다면 지금의 폭락은 시스템이 주는 선물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반면 일반 개인들은 어땠나요? 코스피 상승에 2배로 거는 레버리지 ETF에 수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으니 오늘은 오르겠지? 나는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린 거죠. 고수들은 본질을 샀고 개미들은 운에 베팅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고수들은 환율이 안정될 때 거대한 수익을 챙길 것이고 빚내서 레버리지 산 개미들은 반대 매매로 계좌가 녹아내릴 겁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 이제 답답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해결책을 찾읍시다. 오늘부터 뉴스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폭락 단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딱 3가지만 매일 아침 확인하세요. 첫째, 환율입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는 상징적인 선 밑으로 확실히 내려와서 안정을 찾는가? 환율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의 피는 계속 마릅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하루에 조 단위로 던지던 매도 물량이 멈추거나 작게라도 매수로 돌아서는가? 외국인이 돌아와야 시장의 바닥이 잡힙니다. 셋째, 공포지수인 V코스피입니다. 이 지수가 70 가까이 치솟았다가 꺾이는 순간이
바로 대중이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켜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급하게 물타기 하지 마세요. 특히 대출받아 주식 사는 분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폭입니다. 시장이 제정신을 차려야 여러분의 계좌도 살아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속살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거 수십 년의 주식시장 역사를 보세요.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며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을 때 결국 그 지옥 같은 공포는 훗날 역사상 가장 싼 가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고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잠시 고장났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피눈물 나는 공포를 견뎌내고 구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산을 몇 배로 불려줄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표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세요.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결의눈이 되어 팩트를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살아남아서 반드시 부자 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